안녕하세요. 서비스 품질팀 유주민입니다. 테크 세미나 네 번째 세션 주제는 SLLM 품질 테스팅 시작하기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기존 LLM은 어떻게 평가 대응했는지 설명드리고, 품질 보증실에서 SLLM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팅안을 어떻게 설계를 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수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효과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존 LLM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LLM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오픈 코리안 LLM 리더보드 화면입니다. LLM 리더보드란 AI 언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해서 순위를 매기면서 평가하는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LLM 모델을 직접 등록하고 등록한 LLM의 품질을 여러 지표별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과 경쟁을 통해 랭크 순위 경쟁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우측 이제 그 중앙일보 2024년 5월 2일자 기사인데요. 못 믿을 AI 순위표라고 타이틀이 돼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소규모 LLM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 유리한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면서 순위를 편법적으로 올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리더보드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간단히 리서칭을 해봤는데요.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이 유리한 데이터만 학습하게 되면서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그 품질 점수와 좀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품질 개선 방향성 제시 불가 같은 경우는 점수랑 랭크 정보만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고 어떤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좀 미약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좀 불가한 점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 같은 경우는 리더보드에서 지원하는 지표만 지금 품질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AI 모델의 다른 특정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가 불가능한 점이 좀 단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LLM 평가를 마련하자는 결론을 내게 됐고요. SLLM 품질 평가를 어떻게 할지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설계를 하기 전에 품질 지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품질 지표는 기존의 리더보드에 있는 다양한 품질 지표들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개의 리더보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질 지표들인데 색깔별로 속성을 좀 다르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어랑 관련된 품질 지표고요. 블랙 색깔 같은 경우는 일반 지식, 옅은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요약하는 능력, 그리고 노란색은 번역하는 능력, 그다음에 회색깔은 코딩 능력, 이렇게 총 5개의 속성이 있는데요. 5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지표를 8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LLM에 필요한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8가지로 분류를 해놨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 지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적합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연어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설픈 글이나 문장을 주어지고 올바른 문법이나 어휘력으로 수정이 가능한가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8가지 지표를 구분을 해서 평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과 오피스 품질팀이 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평가 시작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LLM을 평가하기 위해서 총 4단계로 순서를 구분을 했는데요. 물어볼 질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문 생성하기, 그다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이제 LLM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 데이터 받기, 그다음에 받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 3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평가하기, 네 번째는 결과 작성하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의문 생성하기입니다. 그래서 LLM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의문을 이제 생성해서 던져야 되는데요. 질의문을 생성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자가 직접 질의문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평가를 설계할 당시에는 5,000개 이상 항목 수를 대상으로 평가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5,000개 이상에 대한 질의문을 평가자가 직접 생성해내는 건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마다 글짓기 능력이라든지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의문의 객관성이나 유용성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부분은
데이터셋은 데이터 학습을 목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에 반영할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가장 똑똑한 LLM 녀석을 선택해서 그 LLM을 통해 지름을 생성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다수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생성해낼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이 LLM이 정확하게 이 지리문을 생성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측 화면은 이제 저희가 GPT-4o API를 통해서 생성해낸 지리문들이고요. 이런 지리문들을 5,000개 정도 생성을 했을 때 약 30분 내에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퀄리티도 사람이 평가자가 생성해낸 것보다 훨씬 우수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리문을 통해서 활용을 하려면 적합성 여부는 반드시 평가자가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별로 담당하신 분이 검수를 했고 모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스텝 2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제 지리문은 저희가 랜덤하게 막 생성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지식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다양하게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3,547개를 만들어냈고요. 그럼 평가 항목 수가 3,547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답변 데이터 받기입니다. 이번에 지리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리문을 던져서 저희가 평가를 할 LLM한테 답변을 받는 작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PI로 호출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왼쪽에 이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구현을 했고 답변은 우측에 평가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답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기존 방식인데요. 휴머니 테스터가 직접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AI 품질 평가에 대한 품질 표준이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그렇고 타사도 지금 현재는 인적 테스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개가 되는 항목을 평가자가 일일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낸 방법은 LLM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논문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LLM의 평가 방법 차이, 평가를 했을 때 결과 차이가 없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GPT-4나 GPT-4o 같은 경우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지표별로 3가지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자연어 생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확성, 일관성, 문맥 이해력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고 각각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가 90점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인 경우에 패스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90점이 안 나오는 경우에 페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패스의 개수가 전체 평가 항목 개수 대비 90% 이상이 넘으면은 90점을 달성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로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실제 평가하는 화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했고요. GPT-4.5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는 화면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평가표에 우측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결과는 지표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일반 지식 영역은 지금 97.5%가 달성했고 요약 능력 같은 경우는 72.4%뭐 이런 식으로 지표별로 100% 대비 몇 프로 정도 달성을 했는지 나오게 되고요. 평가 의견 같은 경우는 평가자가 정성적인 의견을 입력하게 됩니다. 정량적인 데이터 평가에서 저희가 알 수 없는 항목들을 평가자가 발견을 해서 평가 의견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지리문을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공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계로 저희가 결과물을 도출을 하게 되고요. 번역 품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투라든지 이중적인 의미는 지금 점수가 높은데 신조어라든지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발견함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리문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통계 작업을 해서 결과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회고를 저희가 했는데요.
평가를 할 때 LLM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좀 많이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평가 결과와 실제 LLM이 평가했을 때의 평가가 일치하도록 프롬프트를 좀 조정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조건을 좀 많이 달았을 경우에도 저희가 원치 않는 점수가 나왔고, 너무 짧게 나왔을 때도 원치 않는 점수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프롬프트를 선별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코딩 능력에 대한 결과인데요.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GPT-4가 4.5 같은 경우 가장 우수한 LLM이라고 판단을 해서 4.5를 통해서 코딩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LLM의 코딩 능력이 지금 현재 개발자분들이 작업하고 계신 그 개발 능력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녀석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초보자용 문제 같은 경우 97%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그 정도 품질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고도화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가 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효과는 저희가 얼마 전에 한컴피디아와 한컴 어시스턴트 품질 평가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AI 품질 평가를 할 때 사람이 직접 평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목수가 많지 않았고, 항목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LLM에 적용한 저지 바이 LLM 방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고 평가 항목수를 늘려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첫 번째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설정한 중점 요 지표들 중에서 네 가지가 지금 개발팀에서 개발 중점 항목으로 선정이 돼서요. 월별로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저희 지표를 많이 인용이 돼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